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 1인 가구의 현실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1인 가구 중에 잘 사는 분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는 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인 가구의 절대 다수는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넉넉하게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통계청에 나온 작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율을 보면 남자는 34.5%, 여자는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5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서 나름 갖추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금전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1인 가구 가면 갈수록 늘잖아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분들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꽤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쪽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가 서울 쪽으로 갑니다. 남자들도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수도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 쪽으로 간다거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가버리면 월세, 자가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전세도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월세로 가요. 근데 월세가 비싸요. 요즘에 서울에 평균 월세 가격이 60만원이더라고요. 이제 50이 아니에요. 이제 50까지 못 부합니다. 60, 신축은 70, 5피로 가면 75에서 80. 여기가 거의 약간 기본 같더라고요. 기본 서울에서 신림동 기준으로 1000에 60 받더라고요. 1000에 보증금도 1000. 만약에 그 수도권 가가지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막상 많은 이제 지방러들이 서울로 가서 살아도 월급 수준이 한 250을 넘기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세금 떼고 250도 큰 돈이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생활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에요. 워낙에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일단 집값으로 나간 돈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혼자 살면 밥을 잘 안 해먹어요. 근데 왜 서울에 살면 밥을 잘 안 해먹는지 알 것 같아. 제가 몇 번 이제 유튜브에서 서울의 어떤 원룸 같은 것들을 낱낱이 봤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의 원룸은 너무 좁아요. 정말 좁아요. 좁아서 정말 그 작은 공간에 다 집어넣어놨어. 약간 교도소 독방 같아요. 그 독방 같은 공간에 싱크대, 침대, TV, 수납장 다 넣어놨어. 보통 지방에서 원룸이면 기본적으로 7평, 전용 면적 한 24? 24는 돼야 되잖아요. 7평 정도 돼야 그래도 뭐 내가 거기서 뭐 좀 물건도 좀 놔두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원룸은 4평도 있고 3평도 있고 2평도 있어요. 전용 면적 15mm 이상, 15m 이제 미만, 거의 4.5에서 4평. 근데 그런 공간에서 살게 된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좁은 공간에 억지로 뭔가 이제 다 집어넣다 보니까 뭐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운동 같은 것도 못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같은 원룸은 그 취사하기가 너무 안 좋아요. 냉장고도 작아요. 엄청 작아요. 거기 냉장고를 물 마시는 거 말고 쓰지 말라고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요리 같은 거 하더라도 반찬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채소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냉장고 커야 되잖아. 냉장고 넣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냉장고 작아. 작다 보니까 마실 걸 많은 걸 못 넣어놔요. 왜 우리 쪼맨한 냉장고 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거. 그런 냉장고.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뭐 남기면 냄새 나고 거기다가 뭐 음식을 만들 재료를 넣을 공간도 없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요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리를 할 공간이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없어.
요리를 하려면 이제 도마를 얹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설거지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싱크대가 너무 작아요. 거의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렇다고 어디 올려놓은 이제 음식을 썰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달을 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보다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을 거야. 근데 서울 배달 음식 비싸거든요. 배달도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달에 한 60씩 정도는 배달비로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룸, 관리비, 공과금, 배달비까지 한 160, 170 그냥 나가. 근데 배달 음식 먹으면서 또 밖에 나오면 또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돈도 쓰고 싶잖아. 여가생활 하고 싶잖아요. 뭐 인터넷 쇼핑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00이 넘어가는 거야. 그 돈을 못 모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돈 모은 것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라 아마.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면 미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나중에 뭔가 나아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희망 자체가 완전히 없잖아.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왜 좋은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 현타가 심하게 밀려올걸요 아마? 아니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땐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살고 해도 이 돈 모아가지고 보다 넓은 집 가고 보다 좋은 데 이사 가가지고 그때 그래 그 지금 고생한 게 그래도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아니 IT 쪽이 기숙사 주지 않냐. 주는 것도 있지만 안 주는 것이 더 많아요.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주는 것 별로 없어요. 그 대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서울에 가면 다 대기업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이 요즘 대기업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 서울은 대기업 본사 말고는 없어. 오히려 대기업 일하려면 지방을 내려가야 돼. 지방 공장이 다 있잖아요. 지방 인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공장 인원이. 본사 인원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일자리 구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 계산을 때려봐야 돼요. 그냥 남들 간다고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정말 돈도 못 모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럼 뭔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아니 고생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생각보다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뭐 남들 서울 가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서울에서 갖추고 사실 분들 아니면 좀 돈을 모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돈도 안 모이고 나는 월세 계속 살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도 서울이 좋습니까? 그래도? 이게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서울 살던 사람 또 내려오지도 않아요. 서울에 또 인프라 중독에 또 취해가지고 뭐 지방에 뭐 없잖아. 맥도날드 없잖아. 뭐 스타벅스 없잖아. 영화관도 없잖아. 아니 그렇게 문화생활해서 산 결과가 그거예요? 10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통장에 잔고 놓고 그러다가 내가 뭔 일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돈 관리 하셔야 됩니다. 돈 관리 하셔야 돼. 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이 지금 가족하고 같이 사는 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 아프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돈 없으면 누가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 어차피 옆집에 사는 사람도 윗집에 사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려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실수적 250에서 300 이상은 나오는데 공장이라 그런가 20대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이 댓글 누가 적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안 보이네요. 우리 옷볼구님이 적어주신 겁니다. 차라리 구미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뭐냐 하면 차라리 저 서울에 가서 아둥바둥 거릴 바에는 뭐 지방 공장 가서 일하는 게 나을 수 있어. 근데 이 공장 일도
이제 또 체질에 맞는 사람이 해야 맞는 거지, 또 안 맞는 사람이 가면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 20대들은 한 명도 왜 안 보일까? 다 저 서울로 갔겠죠, 수도권이나. 가가지고 이제 개고생하고 있겠죠. 그 미디어에서 봤던 것처럼 서울 홍대나 뭐 한강뷰 보이는 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기는 현실은 이제 반지하 같은데 햇살도 잘 안 들어오고 곰팡이 끼고 있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 가서 확실하게 뭔가 어떤 직업이나 만약 벌이나 확실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신이 없다면 서울로 가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서울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서울로 가버리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나 월세가 같이 올라가요.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서울에 많은 사람 살고 집값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아니 뭐 매매가야 내려가겠지만 월세는 안 내려가요. 오히려 올라가죠.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집주인들도 빚쟁이에요. 빚쟁이면 이 대출금 상환하기 위해서 월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월급을 더 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존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더 곤란할걸?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뾰족한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서울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상 서울 가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살아. 집 같지도 않은 집에 몸만 겨우 누울 수 있고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막상 서울에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것도 다 누리고 살면 돈이 안 모이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 같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남들 간다고 우르르 갈 게 아니라, 미디어 같은데 서울에 살고 있는 모습이 취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애초에 가진 게 없으면 그 TV에 나온 거 있잖아요. 막 연예인이 보여주는 삶은 꿈도 꾸면 안 돼요. 그 서울 토박이분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실 분들, 아니면 내가 서울에 가실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생활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울로 막 올라가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진짜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